안녕하십니까. 스부뱅TV의 변형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매출 신장도 중요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에 대한 절감 정보를 갖다 알면 그 부분도 도입을 하면 우리 사업체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정 비용 절감 정보 4대 보험료 및 급여 아웃소싱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많은 대표님을 갖다 만나보면은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 질문을 갖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대답을 갖다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대표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하면 그에 대한 대답 1위는 뭘까요?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다. 누구누구가 다 잘해준다. 여기에서의 누구누구는 뭘까요? 네, 이에 대한 답은 대리인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됐든 노무대리인이 됐든 이 관련된 대답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발명의 첫 단계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의심을 갖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핵심사항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부분. 네, 매출 신장에 대한 고민과 고정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이 또 대표님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고정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현재 회사에서 월 4대 보험료 어느 정도, 매달 얼마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성향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봐야 아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당연히 매달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비중은 대표님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드리네요. 대표님, 1년 총 납입 그 4대 보험료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4대 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및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적게 내려면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이 잘 되는데 안 되게 하거나, 좀 웃긴 얘기죠. 두 번째,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비용 항목을 갖다 많이 찾아내서 적용을 시키거나 또 정부에서 어떠한 조건일 때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제나 감면이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 찾아내서 적용을 시키면 이런 비용을 갖다가 적게 낼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갖다 시켜서 향후에 또 문제 소지가 됐을 때는 응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를 갖다 해야지 세금 및 고정 비용을 갖다가 적게 내는 부분에 있어서 완성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의 단계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래도 이소우화는 좀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회사에, 우리 집에 매일매일 이런 거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다면. 너무 거창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비용 절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시간에 비례해서 회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또한 작은 의미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즉 오늘은 4대 보험 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 어떤 기준에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4대 보험료 절감에는 어떤 기준의 업체가 좀 많이 절감이 될까요? 경험상 보면 업종과 그리고 근로자 인원과 근로자 급여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납니다. 즉
업종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조업이 특히 더 타업종보다 좋긴 합니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 같은 경우는 업종 중에서 같은 인원이라도 현저하게 절감되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갖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적용을 갖다 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병원 쪽입니다. 즉 병원은 최소 인원이 한 50명 이상 병원이 그래도 좀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갖다 볼 수 있고요. 근로자 인원에 대한 부분은 4대 보험 납부하는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업체가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 최소 직원이 1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업체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해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이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이 많고 그리고 그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감되는 금액은 더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진행을 했던 업체를 갖다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직원, 근로자가 한 20명 정도 직원이 있으면 이 업체에는 약 4대 보험료가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무슨 기준으로 납부를 갖다 할까요? 회사, 그리고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맞습니다. 이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소득 중에서 우리 사람도 성씨가 틀리듯이 과세급여 그리고 비과세급여라는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 및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4대 보험 플러스 갑근세는 통상 임금 중에서 비과세 소득이 아닌 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련된 상세 내용은 뒷장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득세법상 이 기준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납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보도자료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암울한 기사만 많이 나옵니다. 대표님들 갖다 만나다 보면 한국에서 정말로 기업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갖다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이 4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8월 26일 날 보도자료에 뭐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건강보험료 그리고 여러가지 장기보험 관련된 업종 및 근로자 인원에 따라서 분명히 틀리겠지만 이 4대 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은 2021년 작년과 올해 요율은 이런 차이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 자체가 작년보다 2020년 올해가 이런 상승에 대한 결과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앞장에 4대 보험료 및 어떤 세금에 대한 납부 기준에 대한 예시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갖다 더 상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즉 급여, 임금에는 과세급여, 과세임금이 있고요. 비과세급여, 비과세임금이 있습니다. 즉 같은 급여가 나가는데 세금을 매기는 급여가 있고 세금을 갖다 매기지 않는 급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대표님 지금 이후의 자료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료를 갖다 적게 내려면 그걸 합법적으로 적게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쭉 있는데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떨어진다는 내용보다는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른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을 갖다 굳이 보자면 사용자가 납부해야 될 부분과 있고 회사,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한 계산식은 급여소득 마이너스 비과세급여 곱하기 각각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에 따른 요율을 곱하면 4대 보험료를 갖다가 납부하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런 단순 예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200만 원의 급여를 갖다 받는다면 과세급여가 아닌 비과세급여로 200만 원을 갖다가 근로자들한테 준다고 그게 가능하다면 전혀 4대 보험료를 갖다가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즉 급여 마이너스, 즉 과세급여 마이너스 비과세급여 곱하기 각각 4대 보험료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갖다 내는데
과세급여는 매년 올라가고 비과세급여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갖다가 잘 하면 과세급여에서 비과세급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커진다면 계산하는 식에 대한 기준 금액 자체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각각 4대 보험에 따른 요율을 갖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즉 비과세급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하면 4대 보험료를 갖다가 적게 낼 수 있다는 결론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과세급여 항목은 우리나라에 한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님의 비과세 항목 급여에 대한 항목을 인별로 해서 몇 가지를 갖다 적용하고 계실까요? 대부분 많아봐야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갖다가 적용하고 계실 겁니다. 즉 비과세 급여 항목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이 어떤 비과세 항목에 대한 급여 항목을 우리 직원이 누가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챙겨줄까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챙겨주는 그런 대리인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이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고용 형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떠한 근로 시간에 따라서 각각 적용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접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그리고 6세 미만의 출산 보유수당,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보조비, 이 정도의 한 3-4가지 정도의 비과세 급여 항목만 적용을 갖다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일 겁니다. 왜 그렇다면 비과세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용을 갖다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를 갖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 대한 부분과 상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세에 나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징수세액에 따라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징수부 중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명세에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간근로, 출산보유수당 이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그 밖에 미제출 비과세 급여 항목이 이 비과세 소득 이 서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업체에서 비과세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이 부분에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보여드렸던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이 한두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그 밖에 미제출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이 뭉뚱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회사조차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밖에 미제출 비과세 항목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4대 보험료를 갖다 절감하는 것은 비단 과세급여, 비과세급여에 대한 구분만으로 4대 보험료가 절감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A라는 회사의 직원과 B라는 회사의 직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 같습니다. 근데 4대 보험료 및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세 절감에 대한 어떤 사항을 갖다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A 직원이 있고 회사를 갖다 틀리게 해서 B 직원이 있는데 각각 급여가 200만 원입니다. 근데 A라는 회사의 직원은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급여 설계를 갖다 했을 때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근로자 부분이 있고 회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100% 과세급여를 한 경우 B 직원은 다른 회사 직원인데 같은 200이지만 과세급여 180, 비과세급여 20만 원을 갖다가 설계했을 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회사 부담분에 대한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차이를 갖다 보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에 대한 총 보험료를 과세급여 200을 했을 때는 39만 1,920원이 되는데 과세급여 180, 비과세급여 20으로 설계를 했을 땐 직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 총 납입보험료는 근로자분, 회사분 포함해서 35만 2,720원이 됩니다. 즉 이거에 대한 차이가 39,21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1년 12달로 곱하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로자 한 명당 연 소득세 및 그리고 4대 보험료 절감하는 금액 자체가 47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원이 한 명일 때 이렇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 20명, 50명, 100명일 때는 그 금액에 대한 절감 금액은 가면 갈수록 금액 차이가 10명일 때는 연간 470, 20명일 때는 940, 50명일 때는 2300, 100명일 때는 47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이 인원이 더 늘어나겠지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절감 및 그리고 아끼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갖다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20명이 10년을 갖다 근무했을 때는 940만 400원 정도의 10년을 갖다 곱하면 9,400만 원이 근로자 및 회사에서 절감되는 금액의 결과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업체에 대한 절감액 예시인데 앞전 장에 제가 20명당 1,000만 원 정도가 사측 그리고 노측에 대한 연간 절감액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에 맞게 좀 본다면 인원이 한 65명 있을 때 한 4천만 원, 40명일 때 1,900만 원, 이 공식에 의해서 비슷비슷한 결과를 다 초래하게 됩니다. 단 병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일반 업체보다는 절감되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이 최소한 병원 같은 경우 50명이 이상이 되는 요양병원, 일반 병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하면 이 절감액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고용, 인원, 급여, 상태 이런 부분에 따라 다 틀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된 내용을 갖다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우선일 겁니다. 스캔 후 메일로 제출을 갖다 하면 평일 기준으로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업체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즉, 전 직원, 전월, 급여 대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갖다 전체 직원을 갖다 다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전체 직원이 100명 있을 때 양식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명분만 제출을 갖다 하면 되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직, 관리직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틀리다고 하면 각각 직종별 직원 한 분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 취업규칙 이 또한 제출을 갖다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없다 그러면 제출을 갖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제출을 갖다 하시는 게 정확한 금액 산출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